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상사가 "이건 정말 대단해" 라며 칭찬하고, 동료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라며 감탄하는 모습을요. 혹은 중요한 미팅에서 모두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순간을요. 이런 성공의 비결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면 읽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기획자의 생각법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업무 기술을 넘어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삶의 접근법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해 줄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잠깐!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 자료를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책, 기획자의 생각법은 정말 여러분의 책장에 있어야 할 보물 같은 책입니다. 아직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본론 1. 기획이란 무엇인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기획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도모할 기와 그을 획로 나뉘어요. 기는 사람인 멈출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뭘 뜻할까요? 바로 사람이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바쁜 일상에서 잠깐 멈춰서 큰 그림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기획의 시작입니다. 획은 그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을 의미해요. 즉, 기획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다듬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내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드는 게 기획의 핵심이에요. 이 책에서는 기획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칼로 다듬는 것. 멋지지 않나요? 기획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은 직장 생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답니다. 혹시 궁금하신가요? 이 기획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획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본론 2. 상견례 사례로 본 기획의 힘. 기획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상견례예요. 여러분, 상견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랑, 예비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며 서로 인사하는 자리죠. 하지만 이 자리,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성공적인 상견례 뒤에는 철저한 기획이 숨어 있답니다. 이 책에서는 상견례를 기획의 대표 사례로 들어 설명해요. 성공적인 상견례를 위해서는 먼저 사전 준비가 필수예요. 예비 신랑과 신부는 신혼집, 예식 스타일, 비용 분담 같은 주요 안건에 대해 미리 합의해야 해요. 그리고 각자 부모님께 이를 설득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죠. 상견례 당일에는 참석자 수, 식사 메뉴, 장소, 시간, 심지어 이후 동선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스타일이 다르다면 메뉴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 식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해요. 이런 준비가 완벽히 끝난 상태에서 상견례가 진행되면 양가 부모님은 서로 참 훌륭한 집안이야라며 덕담을 나누고 분위기도 훈훈하게 마무리되죠. 하지만 준비 없이 상견례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신혼집 비용이나 예단 문제를 당일 테이블에서 논의하려고 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시간이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어요. 결국 미해결 과제는 예비 부부에게 돌아오고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로 끝나버리죠. 이게 바로 기획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예요. 재미있는 점은 상견례의 기획 과정이 기업 간 CEO 미팅이나 국가 정상회담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위급 회담에서는 사전에 기획팀이 모든 안건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을 미리 조율해요. 당일에는 형식적인 절차로 합의를 공표하는 경우가 많죠. 즉, 성공적인 결과는 철저한 기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 기획의 중요성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기획자가 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기획자의 역할과 필수 역량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론 3. 기획자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 자, 이제 기획자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기획자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드는 핵심 인재죠. 삼성의 경우 그룹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서실은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죠. 기획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연극의 연출가처럼 전체 시나리오를 조율하며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획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이 책에서는 4가지를 꼽았어요. 첫째, 창의성 43.8%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창의성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를 뒷받침할 논리와 데이터가 필요하답니다. 둘째, 실행력 28.1%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셋째, 자료 수집 능력 25.0%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지력 22.7%는 업계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에요. 기획자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첫 번째 오해는 창의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51.9%. 하지만 창의적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려면 논리적 사고와 전문 지식이 필수죠. 두 번째 오해는 고학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22.5%. 실제로 기획자 중 경영경제학 전공자가 54.7%로 많지만 평균 토익 점수는 728점, 졸업 학점은 3.8로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즉 고스펙이 아니라 직무 적합성과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획자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기획자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본론 4. 기획자를 위한 준비와 보고서 작성법. 기획자를 꿈꾸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 책에서는 기획자가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학문과 기술을 소개해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획자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꼽은 과목은 경영경제학 50.2%이에요. 전략적 사고를 키우는데 필수적이죠. 다음으로는 사회과학심리학 25.2%, 글쓰기 24.7%, 컴퓨터 활용 21.6% 순이에요. 특히 글쓰기 강의는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기획자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보고서 작성이기 때문이죠.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빌리자면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고 했어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성 시간 15분보다 구상과 준비 45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그렇다면 상사가 싫어하는 보고서는 어떤 걸까요? 맥킨지식 문서력에 따르면 첫째, 결론이 불명확해요. 둘째, 문제와 원인, 결과의 인과관계가 모호하죠. 셋째, 상사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해요. 대통령 보고서에서는 문제 있는 보고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본 틀이 없거나 내용이 장황하고 읽을수록 궁금증을 유발하는 보고서죠. 반대로 칭찬받는 보고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목적이 명확해야 해요. 상사가 왜 이 보고서를 썼지? 라는 의문을 품지 않도록요. 둘째, 내용이 정확해야 해요. 데이터 출처를 밝히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하죠. 셋째, 간결해야 해요. 불필요한 미사여구는 설득력을 떨어뜨려요. 넷째,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해요. 전문 용어 대신 평이한 표현과 도표를 활용하면 좋아요. 다섯째, 완결성을 갖춰야 해요. 추가 질문 없이 결제 가능한 상태여야 하죠. 마지막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제출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보고서라도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죠. 보고서 작성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PREP 기법이에요. 포인트 결론, 리전 이유, 이그젠펄 사례, 포인트 결론 재강조 순으로 쓰는 거예요. 이 기법은 윈스턴 처칠도 연설에서 사용했던 방법으로 설득력을 극대화해요.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이유와 사례를 제시한 뒤 다시 결론을 강조하는 식이죠. 이 모든 팁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보고서가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정리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론, 교훈과 시사점. 자, 여기까지 기획자의 생각법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책은 기획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이끄는 사고법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예요. 상견례든 기업 미팅이든 성공은 사전 기획에 달려 있죠. 둘째, 숫자와 논리의 힘을 활용하세요. 숫자는 복잡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논리는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셋째, 보고서의 완성도가 기획자의 역량을 증명해요. 명확하고 간결한 보고서는 상사의 신뢰를 얻는 비결이죠. 넷째, 지속적인 학습과 실행이 중요해요. 기획자는 학문과 실무를 균형 있게 쌓아야 하며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경영자 여러분, 기획자는 조직의 전략을 이끄는 핵심 인재예요. 이들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지원하면 조직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개인 여러분, 기획력은 직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빛을 발해요. 상견례 같은 중요한 순간에도 기획의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기획자의 생각법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해줄 보물 같은 책이에요. 아직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는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기획자의 생각법을 통해 기획의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이 책의 통찰을 적용하면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한 단계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